아주대병원 간센터. 명쾌한 강의와 최고의 간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왕희정 교수. 기적의 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이 간 절제, 그러니까 간을 수술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수술 후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환자는 제가 간경화, 간암 있는 환자에 있어서 간 수술한 뒤에 간의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적 또는 할 수만 있다면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은 간 기능만 허락한다 그러면 간 절제술이 가장 성적이 좋습니다. 간 절제가 가능한 환자의 65% 환자가 5년 이상 생존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3명을 수술을 하면 2명이 5년 이상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간암 환자의 한 80% 정도가 간경화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이 수술한 다음에 간 관리는 첫째로는 너무 과로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과로를 하게 되면 몸속에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사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나친 과로는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면에서는 술, 담배를 하던 분들은 술, 담배를 끊게 되면 이 수술을 한 게 비교적 암이 조기암이라고 그러면, 조기암이라는 거는 5cm 이하의 암을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술, 담배를 끊게 되고 너무 지나친 과로를 하지 않고 몸 관리를 잘하게 되면 오히려 수술 전의 건강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를 만들게 되고, 오히려 암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술, 담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병원 문 밖에만 나가면 10,000가지 처방이죠. 그러니까 간에는 헛개나무가 좋다, 간에는 겨우살이 열매를 데려 먹는 게 좋다, 또 간에는 상황버섯이 좋다, 이런 수많은 민간요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녹즙을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이나 대한민국밖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특히 간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농축된 즙은 간에 해롭다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즙을 몸의 건강에 좋으리라고 생각하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반복해서 먹는 것은 간의 대사 부하를 주게 되고, 어떤 특정 경로를 통해서 독이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우리 몸에 생기는 독들이 하루를 먹게 되면 하루치, 이틀을 먹게 되면 2배, 3배 이렇게 쌓이는 효과가 있어서요. 그러한 쌓이는 효과가 궁극적으로는 몸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자기 몸에 해를 주는, 그러니까 간 기능도 안 좋아지고 괜히 피로하고 이런 일들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요, 저희들이 음식을 먹음으로 해가지고 가장 내장에 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배탈이 난다든지 장염이 생기게 되면 내장에 있는 혈액은 전부 간을 거쳐서 전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독성 물질이나 어떤 장염을 일으키는 독이나 세균이 간으로 몰려오게 되면 그 자체가 간에 대단한 짐을 지어주게 돼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간 수치가 오르락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특히 여름에는 더하고요, 날 음식을 피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 음식이라 하면 회라든지 육회 또는 냉면 같은 거,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게 되면 이제 냉면 육수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넣었다 뺐다 따라서 붓고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그 육수는 고기 국물이거든요. 거기에서는 세균의 증식이 굉장히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냉장고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그 장염이 생기게 되면 이 간은 계속 그 망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이제 비형 간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나 알코올성 간 경화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앓고 망가지는 간에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리 망가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여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만성 간부전, 즉 일하는 일꾼들, 간에 일하는 간세포 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복수가 찬다든지 황달이 오는 이런 일들을 가속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술, 담배, 그래 간에 독이 될 만한 걸 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농축된 즙을 내먹는 식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 외부에 나가서 만 가지 처방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농축된 환약이나 또는 즙을 내먹는 거는 피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배탈이 날 만한 거를 피한다. 즉 음식은 끓여 먹는다. 또 냉면이라든지 회, 육회 같은 것을 피한다. 그리고 끓여 먹는 개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그 생수다 또는 정수기다, 수돗물이다, 어떤 물이 더 좋으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간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사람은 우리 인체를 위해, 자기 몸을 위해서 몸 바깥에 있는 것은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수를 갖다 파는데 그 생수가 이게 만든 지 하루 된 건지 보름 된 건지 한 달 된 건지 또 그게 창고 속에서 또는 햇빛에 있었든지 어떻게 운반된 건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수의 유통 과정을 우리가 모르는 한 이 그런 물은 가능하면 끓여 먹는 게 좋고요. 정수기는 이 저류조가 있어요. 아파트의 그 옥상에 수돗물을 저장해 놨다가 그 물을 모자라지 않게 쓰는 그런 저류조를 갖고 있는 정수기라든지 그런 탱크에 있는 물들은 이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기 물을 우리는 끓여 먹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런 뭐 돈이 없거나 또는 뭐 어떤 기술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이 정수기는 위생적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브리타 정수기 같이 이 중력, 그래비티에 의해서 물을 부어갖고 이 걸르는 이 조직 기구를 통해서 물을 걸러 먹는 이런 거를 오히려 선호하고 있어요. 조류조는 안 된다. 걸른 걸 바로 먹는 게 건강에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보리차, 옥수차를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는 게 좋겠고요. 저희 병원의 환자들의 특징, 여기 이제 간 절제를 받고 간 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진료를 와서 앉아 있는 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한 손에 그 보리차 통을 들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끓인 물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간암이 생겼다고 할 때 이제 적절히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치료법은 정하시고 만약에 간 절제를 하게 됐다 또는 색전수를 받게 됐다 할 때 그 치료를 받은 후에 남은 간이 어떻게 관리하면 내가 간이 더 나빠지지 않고 간암이 또 재발하는 새로 생기는 일이 적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그 담당 교수님하고 논의를 하되 건강 관리를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간이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로하지 마시고 술, 담배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농축된 양약이나 한약 또는 민간요법 같이 나무뿌리, 풀뿌리를 다려 먹는 거
한약을 만들어 먹는 거, 먹기 좋게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는 거, 그런 것을 피하도록 하시고, 또 날음식, 그러니까 회나 육회나 냉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름에 특히 피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1.5리터 내지 2리터의 물을 먹는 게 좋은데요. 그 물을 항상 그 배탈 날 위험이 적게 꼭 보리차 옥수차로 끓여 먹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한 10년 전서부터 네. 그냥 한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정기 검진을 쭉 해왔죠. 이 병원에 와가지고 그러다가 금년 6월 달에 그 CT에서 한 4.5cm 되는 간암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즉시 왕 교수님 만나서 가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어떤 증상이 없었어요? 크게 뭐 증상은 없고 이제 발견하기 전에 약간의 이제 오후에 피로감 같은 거 그런 게 좀 감지가 됐었죠. 그 전에는 어떤 것들이 나타났었어요? 뭐 간염이었는가요? 비형 간염 보균자에서 예. 만성 간염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경변증이 쭉 있었는데 예. 쭉 뭐냐 관찰하면서 항 바이러스들을 먹으면서 그냥 계속 그냥 지켜봤던 거죠. 참 발견할 때 길이가 한 4.5cm 이렇게 된다 보니까 좀 그래도 큰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개 정도 발견이 돼가지고 그 혈관에 이제 좀 밀착이 돼 있는 상태인데 참 경변증이 있는 상태에서 수술하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했죠. 근데 왕 교수님을 만나서 참 시간에 촉박함을 느끼고 급하게 빠른 시일 내에 수술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참 새로운 삶을 이제 얻게 됐고 덤으로 사는 그런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느낄 수가 없으니까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 검진이 제일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검진을 안 했다면은 발견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검진을 하다 보니까 CT상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리하여 발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해서 참 건강하게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게 되니까 정말 감사하죠. 그 무엇보다도 수술을 해주신 왕희정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번에 치료했던 한우들의 관심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찾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산물에 가서 회 떠왔다고 먹으러 오라 그래 가서 먹고 났는데 1시간 후에 설사와 복통이 일어나고 배가 아파가지고 네. 저는 간 이식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알잖아요. 그런 게 감염되면 큰일 나는 걸 알아가지고 아주대병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힘든 것을 겪었습니다. 너무나도 진짜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진짜 감당할 수 없고 막 수건을 찰 정도로 막 너무 쏟아지고 너무 복통이 심했고 토해고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입원실로 올라와서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 날거 먹고 물 끓여 먹고 하라 그랬는데 선생님 말 안 듣고 제가 그렇게 남이 한다고 그 이식센터 모임에 갔는데 해들을 먹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를 먹기 시작해서 조금씩 먹었는데 요번에 너무나도 큰 일을 당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감염돼서. 그랬는데 요번에 응급실로 바로 오는 바람에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간 이식하신 여러분들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 진짜 우리가 얼마나 진짜 큰 수술인데 더구나 또 남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 생명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늘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선생님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번에 너무나도 진짜 많은 것을 겪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먹고 물도 끓여 먹을 거고 선생님 말대로 순종하면서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이식하신 여러분들도 선생님 말에 진짜 말씀하는 대로 따랐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날 것 같은 거는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